퇴직 후 생활비의 현실. 6년차 생활비 충격 공개. 퇴직 후의 삶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것과 실제 생활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6년 차에 들어선 사람들의 생활비 현실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하면 돈이 덜 들겠지라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교통비, 점심값, 옷값, 각종 회식비 같은 것들이 지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사라져서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오히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어시 65세, 은퇴 6년 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제 큰돈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등산이나 여행 등 여가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교통비와 외식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씨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은퇴 후 오히려 생활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2.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출 예상 밖의 증가. 두 번째 사례는 BC 62세, 은퇴 4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거나 취미활동을 위한 수업을 듣는 등 새로운 지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취미는 골프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럽, 골프장 사용료,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고 매달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가족 지원 비용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세 번째 사례는 CC 68세, 은퇴 8년 차입니다. 그는 퇴직 후 본인의 생활비만 걱정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요양비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지출해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퇴자의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C는 매달 자녀와 부모님을 돕기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은퇴 후 생활비는 한 달에 35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결론.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돈이 덜 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여가 생활, 가족 지원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중요한 건 정확한 예산 계획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덜 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대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함정, 전문가가 말하는 대비 전략.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현실적인 지출 파악이 핵심.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고정비와 변수비가 계속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우선 퇴직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생활비 항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와 더불어 여가비, 건강관리비, 돌발 비용 같은 변수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나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 관련 예산으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골프, 여행,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예상 외로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비용이 줄어들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여가를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라. 가족과 건강 문제를 간과하지 말자. 전문가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주로 가족 관련 문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C씨의 경우처럼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지면 개인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생활비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비상금은 자녀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 수리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 수익 창출 전략,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마련하라.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경우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퇴직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후 투자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저위험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배당주, 부동산 리츠 REITs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적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재정비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자.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비 패턴을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로 나누어 분석해 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는 필수 지출로 분류되고 취미나 여행 같은 지출은 비필수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B씨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해 많은 비용을 썼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 일부 취미 활동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여가 활동에 집중하면서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소비를 잘 조절하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재정 상담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상담사는 퇴직 후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 계획과 수입원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상담사는 투자, 절세, 보험 관리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 관리는 개인이 전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꼭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결론 퇴직 후 생활비 미리 준비하면 두려울 것 없다.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예산 계획 수립, 비상금 마련, 수익 창출, 소비 습관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 후 생활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